연구윤리의 키워드 중 데이터 관리는 이공계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10여 년도 더 지난 사건이지만 실망감과 허탈감은 여전한 2005년 H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역시 포토샵을 통한 이미지 조작과 데이터의 위조 및 변조가 연구 부정행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공계에서는 데이터의 부적절한 관리에서 비롯한 연구 부정행위가 국내외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올바른 관리는 정직한 연구의 시작이고 연구윤리의 핵심입니다. 데이터의 기록과 저장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 신청 시 문제가 생기거나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 단계별 올바른 데이터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측정이나 실험, 관찰 또는 기본적인 연구 활동의 산물인 데이터는 추론이나 해석, 결론, 출판을 위한 사실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형태는 숫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생물 표본이나 시료 채취 등의 유형 데이터, 숫자나 현장 기록 및 관찰에 관한 사항 혹은 실험 절차 등의 무형 데이터, 이 밖에 연구를 도와주는 매뉴얼이나 소프트웨어 등의 유사 데이터로 분류됩니다. 데이터는 연구 결과의 근본이므로 신뢰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이나 생물학, 전자공학, 기계공학이나 화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양적으로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연구윤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록은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나 출판된 논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구자를 보호해줄 증거이자 자료가 됩니다. 또한 특허나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유권 또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련 연구 부정 행위는 데이터 관리 과정에서의 실수 또는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과 표절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먼저 데이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데이터 관리에는 인식 부족으로 인한 실수와 연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고자 의도적인 조작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수와 고의 사이에는 연구자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고 위법과 처벌의 정도에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신뢰할 수 없는 연구임은 확실합니다. 실수나 부주의, 자기 기만이 개입되어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대체로 저자 스스로 실수를 공개하고 논문을 철회하는 정도의 처벌로 그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이제 데이터 표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이나 표, 그래프 등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인용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 표절입니다. 이는 사실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스스로 데이터를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위조 행위에 포함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원 저자에게 해당 데이터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련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작성, 제출하여 출판사 또는 학술지 편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 관리를 위한 계획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구 설계는 표준 실험 지침과 생명윤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준 실험 지침은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나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로 동일한 연구실에서 수행되는 모든 실험 기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가설을 증명할 자료의 대상, 범위, 측정 방법과 측정 한계를 규정하고 자료가 편향될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적용될 통계적 처리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술하고 자료의 범위를 정량적으로 결정한 후 범위 밖의 자료를 공개적이고 합의된 범위에서 제거하기 위해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향되지 않는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연구자는 실험 설계 시 무작위, 반복 실험, 균등 배분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무작위 실험 설계 방법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할 때 특정한 기준과 설정 없이 임의로 대상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생물학적 다양성에 의한 의도적이지 않은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복은 동일한 실험 처치를 규칙적으로 일정 수 이상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실험을 일정하게 반복한 후 각각의 실험에서 확보한 데이터 수치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반복을 통해 데이터의 편중 현상을 최소화하고 실험의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복 실험의 의미를 중복 실험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데 두 실험은 자료의 측정 방식이 전혀 다른 실험입니다. 반복 실험은 실험 처치를 완전히 구분하여 반복하거나 여러 개의 샘플에서 데이터를 얻는 행위이고, 중복 실험은 단순히 한 번의 실험 처리를 한 뒤 하나의 샘플에서 그 효과를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복 실험과 중복 실험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반복과 중복을 혼동하였을 경우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균등하게 배분하여 데이터를 관리 계획한다는 것은 실험군과 대조군 구성 시 양적, 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위해 무작위 구성을 하는데요. 이와 다르게 균등 배분은 특정한 순서나 규칙을 정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균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수집과 선택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험 자료에 관한 취사 선택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험 자료의 취사 선택은 엄밀히 연구 계획상 규정된 연구 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해집니다. 이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가설에 맞는 결과만을 취하거나 혹은 데이터가 더 정확하게 보이게끔 비합리적으로 다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연구 부정 행위 중의 하나인 데이터 변조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를지라도 기준에 합당한 자료는 결과에 기입해야 합니다. 올바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적절한 표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할 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실험 조사를 하는 동안 실험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과 통계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데이터를 통계적 또는 논리적 기법을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도표나 그림으로 제시하거나 요약 또는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통계 방법은 연구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이외의 다른 통계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에 언급되는 몇몇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과 근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이상치를 제거하는 경우인데요. 실험 기기에 문제가 있을 때나 피험자나 시험 대상이 변경 혹은 없어질 때, 그 외의 방해물이 개입될 때 데이터의 이상치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누락 데이터를 보충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외에 어떤 경향성이나 패턴을 찾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경우와 혹은 데이터의 통계적 실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사용한 통계 방법이나 근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험 데이터의 정확한 통계 처리를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실험군과 처치군에 배치한 샘플의 수입니다. 샘플 수가 모든 실험군에서 동일할 때나 차이가 날 때 각각 다른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구간 샘플 수가 동일한 경우 t-테스트 기법을 사용하며, 샘플 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형 모델 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 구간 사이에 실험 효과를 검증할 경우 반드시 개별 구간의 비교가 필요한데요. 이때 활용되는 분석 시스템이 바로 구간 검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간 검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실험군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A와 B, B와 C, C와 A 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해 보는 구간 검증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전에 먼저 전체 실험 구간 사이의 모델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모델 효과 검증에는 분산 분석법을 사용하며, 모델 효과가 유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간 검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실 관리 및 연구 기법 표준화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의미와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연구 단계별 구체적인 데이터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는 연구 결과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데이터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연구 단계별 데이터 관리는 총 6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관리 계획, 데이터 수집 및 선택, 데이터 분석 및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데이터의 관리 계획 단계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측정 대상, 측정 범위, 측정 방법과 통계 방법 등을 계획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둘째, 데이터 수집과 선택 단계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 방법을 적용하고 그 방법을 기록 보존하며 방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분석과 통계 단계는 연구자의 편견이나 과장이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분량과 다양성으로 인해 관리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데이터 관리는 정직한 연구의 시작이며 연구윤리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